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밀라논나의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밀라논나 장명숙 1952년생이고요. 난 멋있어지겠다라는 일념으로 패션계에 입문하여 한국인 최초로 밀라노의 패션 디자인 유학을 떠났다. 대학 강의 디자인 고문 디렉터로 일했으며 어쩌다 이른 언저리에 유튜브를 시작하여 현재는 약 94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 내 이름을 내건 브랜드는 없지만 패션계에서 두루 일해보았으니 이만하면 얼추 꿈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나에게도 어린 시절엔 또 다른 꿈이 있었다. 간호사가 되거나 훌륭한 자선사업가가 되어 아픈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싶었다. 큰아들이 큰 수술을 받았고 수술실 앞에서 신께 무릎 꿇고 약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나의 50대, 60대를 사회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며 보냈다. 호스피스 자격증도 따두었다. 주변인들이 떠날 때 쓰일 수도 있으니까. 25년 가까이 베풀고 살고자 노력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꿈을 키우고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금 나의 꿈이다. 한때 아름다운 옷을 만들었다면 이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 시인 에머슨은 그의 시 무엇이 성공인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고 떠나는 것. 당신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유년 시절 천방지축 트려고 안달하던 딸에게 해주셨던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선한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자신의 몫이니라. 진정한 용기는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며 회피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발끈하며 반응하지 말고 사태 판단을 지혜롭게 한 뒤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처초연하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거라. 생활이 어려운 이웃은 꼭 보살펴줘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돈이 사람을 쫓아오게 해야지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치사해진다. 인간의 가장 귀한 가치는 지고지순한 사랑이다. 어떠한 부정적인 경험도 자기가 어떻게 승화하느냐에 따라 치욕의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빛나는 월계관이 될 수도 있다. 난 오후에는 외출할 일이 딱히 없어도 밖에 나간다. 색을 맞춰 옷을 입고 외출할 준비를 한다. 직장에 출근하듯 적당한 긴장을 유지한다. 적당한 긴장은 심신 건강에 좋다. 혹시 갑자기 외출할 일이 생겨도 돌발 변수가 발생해도 쉽게 외출할 수 있도록 의관을 정제한다.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좋다. 저녁에는 보통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귀가 후 정리정돈을 하고 저녁밥을 간소하게 먹는다. 20-3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업무를 본다. 샤워하고 가볍게 로션을 바른다. 화장품 개수도 딱 소량만 두고 정량만 바른다. 자기 전에 기도하는 일도 빼놓지 않는다. 매일 나는 신문을 정독한다. 반려식물을 살피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장식품은 그때그때 정리한다. 잡동사니가 없으니 청소도 쉬워진다. 내가 하루에 빠뜨리지 않는 일이 있으니
미사 참례와 산책이다. 미사에 참례하러 가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왕복 1시간씩은 꼭 걸으며 햇빛을 많이 쬐다. 이 모든 루틴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가능한 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는다. 일주일 중 하루는 온전히 남을 위해 시간을 쓴다. 보통 내가 후원하는 기관에 있는 꼬맹이들을 보러 간다. 아쉬운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호소에 귀를 열어두고 돕기 위함이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전시회에 가려고 노력한다. 시각을 호강시킬 수 있으니까. 또 음악회도 전시회만큼 가보려고 애쓰는 편이다. 청각이 풍요로워지니까. 내 상황과 처지에 맞는 루틴을 만들어 지켜나가니 인생에 질서가 생겨 매우 만족스럽다. 과부하된 계획을 세우지 않으니 허둥대며 실수하는 일이 줄어든다. 꼭 해야 할 일만 찾아서 짜임새 있는 하루를 보내니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요즘은 반복하는 기도의 주제가 하나 더 늘었다.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 죽음이 닥쳐도 내가 있던 뒷자리가 깔끔했으면 좋겠다는 욕심. 욕심이 욕심으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도 나는 내 분신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중이다. 나의 황혼을 아름답게 갈무리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조금씩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죽은 뒤 남겨진 물건은 유품이 되지만 내가 죽기 전 건넨 물건은 정표가 될 테니 나의 물건들을 주변인들에게 정표로 나눠주고 있다. 또 가끔 두 아들에게 농담조로 부탁한다. 엄마 죽으면 장례식은 간소하게 해줘. 장례비 아껴서 엄마가 관여했던 사회복지기관으로 보내줘. 제사는 지내지 마. 다만 엄마가 카톨릭 신자로 살았으니 엄마가 세상 뜬 날 죽은 이들을 위한 연미사는 올려줘. 그 의식이 일종의 제사니까. 그리고 장기기증을 신청했다. 장기기증을 하려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했다. 특히 남편은 같이 묻히고 싶다며 만류했다. 아유, 그냥 살아있을 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라며 설득했다. 두 아들은 어머니 몸이 약해서 힘드실 텐데 라며 반대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지금부터 엄마한테 잘해줘. 튼튼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각막을 이식해서 밝은 세상을 볼 분들을 생각해봐. 나는 농담으로 받아치며 장기기증 신청을 감행했다. 장기기증 등록을 한 뒤 수혜자들에게 건강한 장기를 줄 수 있게 기왕이면 너무 오래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생겼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다소 가벼워졌다. 언제 어떻게 삶을 마감할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최대한 깔끔하게 이 생을 끝내고 싶다. 그렇게 나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기를, 충만한 기쁨이 되기를. 이탈리아의 부모는 어린 자식이 도움을 청하면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적으로 도와주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면 간섭하거나 훈계하지 않는다. 결혼해라, 손주 낳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까운 관계지만 선을 넘지 않고 가족 구성원이라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다. 결혼은 결혼 정년기라는 특정 숫자에 쫓기며 하는 게 아니다. 결혼은 정해진 시기에 얽매여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야 오래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어린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살고 아이 양육을 나이든 부모에게 맡기는 일생일대 실수를 저지른 뒤 배운 것이 있다. 본인이 해야 할 역할과 몫은 본인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에게 미루거나 내려놓을 수 없는 책임이 있다는 것. 지금도 수녀님들과 보육기관에 있는 천사들을 보러 갈 때면 어린 나이에 엄마와 1년을 떨어져 있었던 큰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올라온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워킹맘이나 후배들에게 당부한다. 양육에도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회복이 힘들어요. 물론 커리어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역할 중 하나가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삶의 본질에 파고드세요. 인간이 죽음을 뛰어넘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좋은 글을 남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좋은 자식을 남기는 것이다. 명절은 누군가에게는 축제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노동의 날이다. 늘 이런 생각을 한다. 제사를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제사를 지내면 된다.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고인을 진심으로 추모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택하면 어떨까? 조상님들도 억지로 대접을 받는 것보다 진심으로 그리워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마다 명절이 지나면 이혼율이 늘어난다고 한다. 각자 어느 정도의 음식을 만들어 와서 함께 모여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법령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마저 든다. 부부의 갈등을 줄이고 이혼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부디 명절이 기다려지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꽃사슴이었습니다.